일으키는 자연수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는 이제 3배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가 이제 20이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하나가 이제 3배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적어도 하나가 이제 3배수다라고 했는데, 일단 아셔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뭐 하냐면 얘네들 자체가 3으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현재 얼마인 수냐면 나머지가 현재 여기에서 2인수예요. 3으로 나눴을 때. 그래서 이제 A, B, C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이제 3배수다라고 했으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한 개만 여기에서 이제 모일 수 있냐면 일단 3배수일 수 있어요. 그럼 한 개만 3배수니까 여기에서 먼저 3 콤비네이션 1로 A, B, C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한 개가 3배수니까 일단 여기에서 선택한 거를 A다라고 한번 해보면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를 채워서 얘네들이 나머지가 2가 나오도록 세팅을 하려면 나머지 몇 개? 나머지 현재 나머지 두 개는 어떤 꼴일 수밖에 없냐면 여기에서 3K 더하기 1 이러한 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뭐라고? 나머지 1, 나머지 1 그래서 이제 뭐한다? 나머지 2인 거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채워줄 수 있고 그러면 이 A를 이제 우리는 또 뭐다라고 하면 되냐면 거기 A, B, C가 자연수라고 했죠? A, B, C가 여기에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보다 3K 더하기 3이다라고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바꿔보면 얘네들은 이제 A로 바뀔 거고 그러니까 3A 더하기 1 3A 더하기 1 얘가 이제 3B 더하기 1 3C 더하기 1이니까 B 더하기 C인데 여기 1 주고 여기 1 주면 얘가 얼마 남냐면 18 남아서 어차피 이제 여기에도 3 줬기 때문에 3, 1, 1 주면 얘가 이제 얼마? 15 남아서 3으로 약분하면 얘 값이 얼마다? 5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는 게 얼마다? 3C1 3배수 하나 선택해 준 거에도 얼마? 3H 여기에서 5로 들어가 주시면 이제 해결이 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현재 취하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면 자 A를 뭐로 취하는 거냐면 3A 더하기 3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B를 뭐로 취하는 거냐면 3B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C도 여기에서 이제 보다 여기에서 3C 더하기 1다라고 취하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러한 상황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두 개만 여기에서 이제 모일 수 있냐면 3배수일 수 있어요. 그럼 두 개만 3배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두 개가 3배수로 들어가면 세 개 중에 일단 뭐 한다고? 우리가 이제 두 개를 선택해서 A, B를 3배수라고 놓으면 A도 B도 모두 얼마냐면 3K 더하기 3꼴로 치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가 이제 나머지가 2였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한 개는 뭐일 수밖에 없냐면 C는 여기에서 얼마? 3K 더하기 2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야 얘네들이 이제 3배수가 된 거니까 요것도 이제 우리가 바꿔준 거대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얘네들이 이제 3A 더하기 3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B도 3B 더하기 3 그 다음에 이제 C도 여기에서 얼마? 3C 더하기 2 그래서 너의 값이 20이었으니 요거 한번 이제 넘기고 계산해주면 A 더하기 현재 A 값이 B 더하기 C 너네들이 얼마? 12가 나오면서 현재 얘네들이 얼마냐면 3C 곱하기 얼마? 34로 그거 이제 곱해가지고 계산해주면 얘네들은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0 그 다음에 이제 173번으로 갑시다. 173번 나머지는 이따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73번 한번 보면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죠. 자, 검은 거 한 개 있고요. 파란 거? 그럼 검은 거 여기에서 한 개 있고요. 자, 파란 거 여기에서 몇 개 있냐면 4개. 빨간 거 여기에서 몇 개 있냐면 똑같이 이제 4개 들어있어요.
4개 들어있는데 9자로 볼펜 중에서 5자를 택하여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준다. 이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는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검은 거 한 개를 먼저 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에서 몇 개 택하면 되냐면 나머지에서 4개 택하고 0개 택하고 3개 택하고 1개 택하고 2개 택하고 2개 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다시 1개 택하고 3개 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0개 택하고 4개 택하면서 검은 거를 한 개를 딱 이렇게 택했을 때 우리가 5개를 뽑으면 되니까 5개를 뽑은 상태인데 자 이거는 현재 어떠한 상황이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한 개의 검은 거를 나눠 주고요. 동시에 얘네들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4개의 파란 거를 나누어 주는 상황이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요거는 검은 거 한 개는 마찬가지지만 파란 거 3개와 빨간 거 1개, 빨간 거 4개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경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보면 파란 거 2개, 빨간 거 2개를 2명한테 나누어 줄 거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한번 연출해 볼 건데 자 지금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 상황과 여기 있는 이 상황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칭성을 띠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계산하나 이거를 계산하나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의 수가 연출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둘도 당연히 어떻게 구조적 대칭성을 갖고 있을 거니 이렇게 구조적 대칭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현재 이렇게 2가지가 있으니까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검은 거를 2놈한테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검은 거를 뭐 하면 된다고? A, B한테 나눠주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너네들을 나누어주는 거는 뭐가 있냐면 이 H4로 다시 뭐 한다고? 2놈한테 파란 거 4개를 나누어주는 방법이 얘예요. 근데 그것도 여기 똑같이 쓰니까 일단 얘는 곱하기 얼마? 2가 될 거고 여기 똑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보면 너네들과 너네들은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럼 다시 너를 나누어주는 건 얼마냐면 자 2H3이고요 2명한테 파란색 3개를 나눠주고 2명한테 빨간색 몇 개? 1개를 나눠주니까 여기는 2H1일 건데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너랑 너랑은 뭐가 있으니까 대칭성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곱하기 얼마? 2로 하나가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둘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다시 이제 마지막에 얼마? 자 2H2 곱하기 얼마? 자 2H2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얘네들을 이렇게 더해주면 될 거고요.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하면 계산해주면 얘 값이 이제 우리가 처리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검은 게 있는데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로는 그러면 뭐 한 거냐면 검은 거를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여기 파란색이 몇 개 있냐면 4개 있고요. 빨간색이 몇 개 있냐면 여기 4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4개 1개 택하는 경우가 있고 3개 2개 택하는 경우가 있고 2개 3개 택하는 경우가 있고 1개 4개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기준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 요거랑 구조적 동일성 요 둘도 구조적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2H 여기에서 얼마? 자 4 곱하기 2H 얼마? 1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자 요거는 2H 얼마? 얘 값이 3 요거는 다시 곱하기 자 2H2 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한다? 그냥 곱하기 2 하셔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3번은 요 정도로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4번도 한번 볼까요? 174번도 한번 볼까요? 사과 배 그러니까 사과 2개 있고요. 배 2개 있고요. 귤 여기에서 이제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어요. 사과, 배, 귤 이렇게 각각 2개씩 있는데 6개의 과일 중에서 4개를 선택하여 저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 6개의 과일 중에서 4개를 먼저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럼 4개를 먼저 선택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과일을 몇 개를 택하는 방법이 있냐면, 과일을 이제 각 종류당 2개씩 택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뭐 한다고? 2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일을 어떻게 택하냐면 2개, 1개를 택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 2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일을 2개씩 택한다는 거는 과일 3종류, 사과, 배, 귤, 과일 3종류에서 일단 몇 가지를 택할 거냐면 2가지를 택할 거니까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과일 종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과일 종류를 택해줬으니까 그럼 종류를 택했으면 다시 이 2개를 뭐 한다? 우리가 몇 명의 학생? 2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럼 2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줄 거니까 2명이 몇 개? 똑같은 과일 2개를 나누어 먹을 거고 다시 이어서 2명이 똑같은 과일 몇 개? 2개를 나누어 먹을 거예요. 먹을 건데 중요한 게 이제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과일을 한 개도 받지 못한 학생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B가 지금 과일을 나눠 먹는데 얘가 동그라미 2개 받고 얘가 세모를 2개 받아버리면 얘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몰빵되는 케이스가 몇 가지? 2가지가 있으니까 그 2가지 뭐 하셔야 돼요?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나눠주고 이제 몰빵되는 거 2가지 제외해 주시면 될 거고 다시 한번 보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과일을 2개 줄 과일을 선택해야 되니까 3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해서 2개를 뽑아버리면 나머지 과일에서 1개씩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거기에서 끝나는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한다고? 과일 2개를 두 놈한테 나눠 줄 거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2H 얼마? 2로 들어갈 거고 요건 얼마냐면 똑같이 2H1인데 그냥 곱하기 2라고 쓰셔도 돼요. 요것도 이제 곱하기 2라고 쓰셔도 되고요. 근데 요것도 똑같이 뭐 한다? 몰빵하는 거 있으니까 이렇게 뭐 하시면 돼요? 빼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 자 그다음 이제 180번으로 한번 180번으로 네, 18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덥죠. 딱 좋네. 저 4명의 학생이 그 A, B, C, D에게 같은 종류의 사인펜 14개를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A랑 B랑 C랑 D가 총 몇 개의 사인펜을 14개의 사인펜을 나눠 받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 나를 한번 종합해 보면 가 플러스 나는 어떠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냐면 모든 학생들은 1개 이상을 받고 몇 개를 받는다? 9개 이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A, B, C, D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다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의 사인펜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다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적어도 한 놈은 적어도 한 놈은 여기에서 뭘 받아야 되냐면 짝수개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한 놈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구나 생각하고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이 적어도 한 놈이 짝수개를 받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근데 방법이 이제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2가지냐. 첫
우리가 이제 뭐 하는 액션이냐면 전체에서 뭐를 빼면 되냐면 여기에서 10개 이상 받거나 그리고 여기에서 모두 홀수를 받는 거니까 10개 이상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는 뭐 하냐면 얘네들이 모두 여기에서 홀수 받는 거를 뭐 해버리면 제외해버리면 1에서 9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 적어다 놓으면 짝수기를 받는다라고 해야 될 수 있겠죠.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보다 엔드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엔드는 여사건은 현재 요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일단 전체 케이스에서 10개 이상 받는 거와 얘네들을 뭐 하면 된다? 빼주면 된다. 그럼 전체 케이스를 보면 일단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1은 다 줘야 할 거 아니야. 1은 다 주면 얘가 얼마로 남으니까 10으로 남으니까 얘가 이제 얼마고 4x 얼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0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0개 이상 받는 거를 뺄 거니까 그럼 10개 이상 받는 거는 현재 얘네들이 A에 다시 더하기 B에 다시 더하기 C에 다시 더하기 D에 다시인 상황이 10이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뭐 하냐면 10개 이상 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은 뭐로 준 거니까 A 다시가 현재 얘네들이 0에서 8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1에서부터 9까지였잖아요. 14일 때. 그럼 얘네들이 이제 다시로 바뀌면 뭐예요? 0에서부터 8인 상황이니까 9개 이상인 걸 빼면 되겠죠. 그럼 9개 이상인 거는 뭐 할 거냐면 4개 중에 한 개를 택하고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9를 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자.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9개 이상인 거를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럼 9개 이상인 거는 9, 1, 0,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 0, 0, 0이 있어서 이렇게 뭐 하면 돼요? 9, 1, 0, 0과 10,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0, 0, 0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열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9, 1, 0, 0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 나열해 주거나 요거를 여기 나열해 줄 만큼은 안 되는 거니까 현재 얘가 몇 가지가 있냐면 1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래에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16가지를 뺄 거고요. 그럼 이제 10 이상이 나오는 게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 홀수 나오는 게 있으니까 자 그럼 모두 홀수 나오는 거는 다시 여기에서 어차피 얘네들이 이제 모두 홀수 나오는 거는 뭐냐면 모든 문자를 2k 더하기 1로 바꿔버리면 돼요. 모든 문자를 2k 더하기 1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모두 홀수면 A, B, C, D를 다 뭐로? 얘네들로 바꿔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2A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2B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제 2C 더하기 1 더하기 2D 더하기 여기에서 1 이렇게 한번 바꿔버려서 너네들을 다 더한 게 이제 14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모두 홀수 나오는 거는 자 A 더하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B 더하기 여기에서 이제 C 더하기 D 얘네들이 이제 얼마다라고 할 수 있냐면 5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여기에서 이제 1, 4 없어지고 그러면 10이니까 약분해주면 얘 값이 요거 나와서 모두 홀수 나오는 케이스는 얘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얘네들 뭐 하면 되냐면 4H5로 현재 뭐 하면 돼요? 빼주시면 되는데 자 10개 이상이면서 모두 홀수인 거는 동시에 나오는 게 있죠. 10개 이상이면서 모두 홀수에 나오는 건 이제 동시에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뭐가 있냐? 그게 여기에서 해당하는 뭐가 있냐면 11, 그 다음에 이제 1, 1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몇 가지 다시 이제 4가지를 뭐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10개 이상 나오면서 이제 홀수 나오는 것들을 뭐 하고 도려내고 이제 여기에서 뭐 할 수 있다?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수능 문제라는 것을 좀 잘 보시면서 이제 그 문과 친구들은 수능 대비를 좀 이제 신경 써서 해야 하는데 당연히 뭐 첫 번째 솔루션을 했을 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솔루션을 했을 때 문제될 건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에서 10개 이상하고 모두 홀수 나올 때를 이제 빼는 거니까 저 문제 조건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거든요. 뭔 말이냐면 적어도 하는 짝수개가 나온다는 거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적어도라고 해서 무조건 여사건과 연결을 시키지 말고요. 얘가 이제 뭐냐면 짝수니까 얘가 이제 짝수고 그럼 얘가 짝수니까 그럼 여기에서 적어도 한 놈이 짝수개라는 의미는 얘가 짝이고 얘가 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얘가 짝수야. 홀수가 홀수개를 더하면 홀수거든요. 항상 홀수를 홀수개 더하면 홀수여서 그럼 홀수가 홀수개를 더해서는 절대로 뭐가 짝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한 놈이 짝수개라는 거는 짝수가 2개이거나 짝수가 4개라는 소리예요. 근데 들어봐. 짝수가 2개랑 짝수가 4개는 케이스가 2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 아무리 생각했을 때도 솔루션 두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면 다시 여기에서 얘가 짝이고 얘가 뭐고 짝이고 얘가 뭐고 홀이고 얘가 홀이 이런 케이스와 두 번째로는 그냥 뭐 한다고 우리가 짝이 있고 그 다음에 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짝이 있어서 몇 개? 이렇게 총 짝수가 4개인 케이스 2개밖에 없어요. 저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체 구한 다음에 얘 이렇게 4가지를 구해서 이제 연산을 할 바에는 그냥 이렇게 2가지를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 던져주고 있냐면 적어도가 짝수랑 연결시키지 말라라는 소리예요. 적어도 나오면 그냥 무조건 반응을 자동 반사적으로 짝수로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뭔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차피 얘네들이 1 이상인 건 당연하니까 그러면 이 짝수들을 우리가 이제 2k 더하기 2로 놓을 거고요. 이 홀수들을 제가 이제 2k 더하기 1걸로 바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바꿔주면 결국에는 얘네들의 취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자, a 더하기 현재 여기에서 b 다시 더하기 여기에서 c 다시 더하기 d에 다시인데 그럼 너네들은 이제 여기 2 주고 자 2 주고 1 주고 1 주니까 총 6이잖아요. 넘어가잖아요. 8죠? 약분하면 얼마예요? 4니까 너가 4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가 4니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얘네들을 일단 뭐 하면 돼요? 4H4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4H4로 나눠주는데 자 문제가 생겨요. 얘네들이 죄다 뭐예요? 1하고 구사해야 되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면 여기 뭐가 들어가면 4가 들어가면 얘가 얼마예요? 10이에요. 여기 4가 들어가면 얘는 얼마예요? 9예요. 얘는 상관이 없는데 얘는 상관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 뭐 하셔야 되냐? 얘가 4인 거, 얘가 4인 거 그 2가지를 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짝수 2개를 시켜주셔야겠죠. A, B, C, D 중에 누가 짝수일지. 네, 이렇게 해주면 일단 첫 번째로 된다는 거 보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짝수니까 그럼 짝수를 죄다 뭐로 바꾸면 돼요? 어차피 얘네들이 AK 더하기 2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럼 얘네들이 보니까 자, 이랑 이게요. 그럼 얘네들 얼마예요? 6으로 죽잖아요. 6으로 죽으니까 맞지? 8 넘어가면 6. 얘 값이 이제 다시 얘가 얼마 나오냐면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3으로 나오겠죠. 약분해주면 2 주고 2 약분해주면 얘가 이제 나오니까 그럼 얘들 얼마나? 4인치에 가까운 거 3이다 라고 해야 되죠. 그럼 요건 이제 33이고요. 요거에다가 이제 여기 이제 6 곱해주면 얘 값이 얼마냐면 198 나오고요. 요건 이제 얼마 나오니? 20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하면 2를 더해주면 220 나오고 이렇게 봤죠. 그리고 저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이거 뭐 다 해당할 건데 그 우리 그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논술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방향을 한 가지 방향성만 안고 가는 거는
되게 미련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셔야 그게 이제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0번으로 갈게요. 수능제 183, 184 요거 보고 그다음에 진도 조금 진행하고 다시 뭐 질문을 해볼게요. 일단 183번도 출처가 수능이죠. 예, 183번도 출처가 수능이고 여태까지 내신은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나왔던 문제라 잘 한번 보셔야 하는데, 4명의 학생이 현재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A, B, C, D 이게 검은 모자 6개와 흰 모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개? 6개를 나눠줄 거니까 검은 모자 여기에서 6개와 흰 모자 여기에서 몇 개냐면 흰 모자 화이트 여기에서 몇 개? 6개. 이놈들을 뭐 할 거냐면 나눠줄 거죠. 근데 이제 각 학생은 1개 이상의 모자를 받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받은 검은 모자의 개수는 4개 이상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흰색 모자가 검은 모자를 더 많이 받은 학생은 A를 포함하여 2명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A랑 B랑 C랑 D가 모자를 받는데, 분명히 여기에서 이제 각 놈들은 1개 이상을 받고 나에서 A가 받는 검은 모자의 개수는 4개 이상이니까, 그러면 검은 게 4개 이상 받으면 검은 거 4개, 검은 거 5개, 검은 게 6개로 끝나겠지. 그러니까 케이스가 제일 적어서 첫 번째로는 검은 거 몇 개? 4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검은 거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네, 그럼 검은 거 2개를 누구한테? 너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검은 거 1개를 줄 수도 있고 검은 거 2개, 0개를 줄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어서 가면 검은 거 몇 개를 줬을 때 4개를 줬을 때 얘네들은 검은 거 1개를 주고 여기에서 검은 거 1개를 주면서 이렇게 뭐 한다? 검은 거 1개씩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거 얘한테 몇 개? 2개를 주는 경우 이렇게 분류된다라는 거죠. 알았죠? 그러면 다시 가에 의하면 흰색을 어떻게 줘야 돼요? 흰색을 가가 모든 놈들이 1개 이상은 받으니까 너네들은 일단 화이트 1개를 받아야 되고요. 너네들도 화이트 1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현 상황이 남은 게 흰색 모자 4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흰색 모자 4개를 누구한테 나누어주면 되는 거냐면 A와 B와 C 그리고 D 한테 흰색 모자 4개를 나누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냐? 자, 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검은 모자를 받는 놈은 검은 모자를 더 많이 받는 놈은 A를 포함하여 B 2명만 검은 모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이 A라는 놈은 흰색 모자 4개를 받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B도 항상 몇 개를 받아야 되냐면 흰색 모자를 1개 이하로 받아야 돼요. 이렇게 제약 조건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부정방정식을 활용한 중복조합은, 그러니까 중복조합 문제는 이 상황 자체를 생각하는 게 복잡하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누구나 풀 수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누어 줍시다. 얼마로 나누어 줄 거냐? 일단 4H4로 나누어 주는데, 그럼 4H4로 나누어 주는데, 자 그럼 거기에서 뭐 하냐? 자, A가 4인 거를 뺄 거예요. 또는 여기에서 이제 B가 뭐 2 이상인 거를 뺄 거예요. 왜? 6번 쓸 거니까. 자, 그럼 얘네들이 얼마예요? A가 4인 거는 한 가지.
자, B가 2개 이상 받는 거는 얘 2개 주고 다시 뭐 하면 돼요? 4H 2 깔아주면 되니까 4H 같이. 이 2개 혹시 겹치는 거 있니? 그러니까 이제 A 합집합 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를 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개수 넘버 A 개수를 이야기했는데 A를 셌으면 당연히 누구도 세고 B도 세고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교집합도 빼야 되니까 이거 세고 이거 셌으니까 얘 있냐고 물어보고 없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게 교집합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고 놓치시면 안 돼요. 다시 여기에다가 뭐 하셔야 돼요? 검은 모자 한 개를 B한테 주는 게 아니라 3명 중에 한 개를 택해서 줬던 거죠. B, C, D 3명 중에 하나를 택해서 줬던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줬던 거니까 요거 한번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졸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두 번째 케이스로는 다시 한번 쓸게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을 때 얘가 이제 검 4개를 받고요. 얘가 이제 검 1을 받고 얘가 검 1을 받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얘네들을 이렇게 받으면 뭐 해야 되냐? 너한테 이제 화이트 한 개를 줘야 하는 건 맞죠? 너한테 이제 흰공 하나를 줘야 되는데 그럼 너한테 이제 흰공 하나를 줬어요. 자, 그러면 일단 다 줬으니까 일단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다 조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네가 검은 모자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되고 둘 중에 한 명은 뭐 해야 돼요? 검은 모자를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이거는 이제 얘부터 들어가고 할게요. 3C로 누구한테? B랑 C한테 검은 거를 줬어요. 알았죠? 근데 다시 여기서 뭐 해야 되냐? 두 놈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게 누구였다라고 할 거냐면 B였다라고 하면 현재 얘는 앞으로 화이트를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아, B가 검은 모자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애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B가 검은 모자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애가 되니까 얘네들은 화이트를 이제 안 받을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너랑 너가 화이트를 나누어 받으면 되는데 자, 그럼 다시 C가 검은 모자를 더 많이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도 화이트를 한 개를 마저 이어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뭐 한다고? A랑 B가 검은 모자를 더 많이 받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A랑 B가 검은 모자를 더 많이 받은 학생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다? 아, 그러면 A랑 C랑 D를 더했을 때 총 몇 개? 남은 4개의 화이트를 뭐 하는 거예요? 나눠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다? 다시 나누어주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뭐가 아니면 안 되냐? A가 일단 4면 안 되고요. 나머지는 뭐 딱히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 3H4 거기에서 뭐 한다? 한 번씩 얘네들 뭐 하는데 빼주면은 이거 상황으로 하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좀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부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1년 내내 해가지고 이거 채워줘야 돼요. 문과만 지도했을 때 경험으로 보면 애들 이거 계속 주거로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다 되게 만들어요. 안 되는 애들이 다 되게 만드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따라와야 하는 거고요. 해주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나는 A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고 여기까지 D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 세 번째로는 검은 게 몇 개 들어가냐면 5가 들어가고요. 검은 게 몇 개 들어가냐면 1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일단 얘는 똑같이 화이트를 아예 안 봐줘야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뭐 한다? 화이트를 1개 받고 너도 화이트를 몇 개? 1개 받아.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똑같이 3CL로 검은 거를 이제 우리가
B가 검은 거를 더 많이 받았다라고 치면 그러면 얘는 화이트를 안 받고 남아있는 케이스가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A랑 C랑 D가 4개의 화이트를 나누어 버리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제약 조건이 없어요. 얘가 4개를 받 얘가 흰공 4개를 받더라도 검은 공을 더 많이 받는 거여서 얘는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3H4로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4, 61분 보고 네 명의 학생 검은 공 4개, 흰 공 5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빨간 공 5개를 규칙에 따라 받을 건데 각 학생이 받는 공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다. 학생 A는 검은 공과 흰 공을 받으며 흰 공보다는 검은 공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고 C 학생이 있고 D 학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A가 검은 공을 받아요. A가 흰 공을 받아요. 근데 A는 검은 공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나에서 이야기한 게 이거죠. A는 흰 공과 검은 공을 받을 거고 그러면 각 학생은 종류를 몇 개씩? 2가지씩 받는 거예요. 공의 종류를 2가지씩 받는다라고 가에서 이야기했고 이제 다 읽어볼게요. 학생 A가 받는 공의 개수는 홀수개면 너는 홀수 개로 공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네가 뭐 해야 되냐면 네가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A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되고요. 홀수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A가 제일 많이 받으면서 홀수개 받는 거니까 A가 이제 가장 많이 받고 홀수개를 받는 현재 이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검은 공이 4개 있고요. 흰 공이 여기에서 5개 있고요. 빨간 공이 몇 개 있냐면 5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받을 건데 자, 일단 뭐 많은 거 해봅시다. 얘가 4개를 받아요. 그럼 얘가 몇 개를 받아요? 3개를 받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게요. 이건 적지 말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4개를 받고 3개를 받아요. 4개를 받고 3개를 받으면 남아있는 공이 몇 개 돼요? 흰 공 2개랑 빨간 공 몇 개 돼요? 5개 되죠? 그럼 흰 공 2개랑 빨간 공 5개를 B, C, D한테 나누어 줄 건데 그러면 B, C, D 중에서는 공을 한 종류만 받는 애들이 생기죠. 흰 공이 2개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기는 4, 3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거는 안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안 돼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갈 거냐? 4일로 갑시다. 그럼 A가 몇 개 받아? 5개. 홀수개. 괜찮죠? 그럼 A가 5개 받아요. 그럼 남아있는 흰색 공 몇 개? 4개. 빨간 공 몇 개? 4개니까 남아있는 놈들이 화이트 받고 화이트 받고 화이트 받고 레드 받고 레드 받고 레드 받을 건데 그러면 각 학생이 2종류씩 받잖아요. 그죠? 받을 건데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케이스가 모든 애들이 공을 2종류를 받으려면 너도 1개를 받고요. 너도 1개를 받고 너도 1개를 받아야 되고요. 또한 너도 1개를 받고 너도 1개를 받고 너도 1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흰색 몇 개 남아있니? 1개 남아있죠? 예, 그래서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흰색 1개를 나누어 받을 거고요. 다시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개의 빨간 공을 나누어 받을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A는 뽑아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4실, 3실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냥 지금부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3H 얼마? 1 곱하기 여기에서 3H 얼마? 2. 근데 주다 보면 어떻게 주는 경우가 있냐면 너한테 1을 주고 너한테 2를 줘버리면 B가 한 개, 두 개를 더 받으니까 한 개 한 개에는 두 개에다가 총 몇 개를 더 받아요? 세 개를 더 받아요. 근데 분명 A가 제일 많이 받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똑같이 뭐한다? 몰빵되는 거. 세 가지를 빼셔야 돼요. B가 다 받고 C가 다 받고 D가 다 받는 몰빵되는 거 세 가지를 빼셔야 돼서 일단 요거를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다시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검정공을 갖고요, 흰공을 받는데 얘가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넣어서 3개, 2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위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래가 조금 더 어렵거든요. 예, 위를 이해하셔야 아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은 다 해야 하는 거라 결과적으로는 다 이런 거 하려고 당연히 하고 다니는 해야죠. 자, 그러면 현재 남은 공은 어떻게 되냐? 검정 공이 한 개 있고, 흰 공이 몇 개 있냐면 3개 있고, 빨간 공이 몇 개 있냐면 5개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 검정공부터 누구한테 주자. 알았지? 검정공부터 주자. 검정공부터 줄 거니까 검정공부터 줄 거니까 3C1로 하나를 선택해서 검정공을 주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검정공, 흰공 받을지, 검정공, 빨간공 받을지, 검정공, 흰공 받을지, 검정공, 빨간공 받을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케이스별로 들어가요. 이게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겠죠. 얘가 빨간공 받는 것과 얘가 흰공 받는 거는 다르니까 그래서 다시 옆에 이어서 얘가 있고 다시 여기에서 얘가 있고 다시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검정공 받고 흰공 받고 네가 더 많이 받을 건데 자 네가 몇 개? 3개. 네가 몇 개? 2개. 그래서 이제 얘가 검정공을 받았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여기에선 얘가 화이트공 받는 거, 얘는 좀 더 빨간공 받는 걸로 캔슬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얘가 화이트공을 받으면 너는 화이트를 받고 너는 이제 여기에서 레드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너가 빨간 공을 받으면 너네들은 뭘 받아야 돼요? 화이트를 마저 이어서 받고 너네들이 이제 우리가 레드와 레드를 이어서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어서 받을 거라. 근데 이제 뭐 이건 어려울 수 있고 이건 어려울 수 있어. 이건 뭐 있는 해도 계속 질문하죠. 얘네들은 검정공 하나 줬으니까 너가 끝난 거고, 너도 네가 검정공 하나 줬으니까 끝난 거고요. 그럼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흰공 3개 있는 거를 흰공 1개, 흰공 1개, 흰공 1개 주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빨간 공을 줄 거니까 자 빨간 공 1개, 빨간 공 1개를 뭐 하면 돼요? 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현재 이 상황에서는 흰공 다 소진됐으니 뭐만 남아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C랑 D랑 뭐 한다? 빨간 공 3개를 나눠 가지면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나누어 가지면 되는 거니까 3C1로 검은 공 하나 줬고 나머지 쫙 세팅했더니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남았다고? EH3이 나오는데 그럼 EH3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얘가 3개 받으면 5개 받죠? 얘가 3개를 더 받으면 5개 받고 얘가 3개를 더 받으면 5개 받으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몇 가지? 2가지를 구한다. 그럼 현재 여기에서도 이제 얘 하나 주고 얘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니 하나 주고 니 하나 주고 니 하나 주면 자, 지금은 여기에 남은 스코어를 써볼게요. 흰 공 2개, 1개, 1개 줬으니까 1개 남아있고요. 빨간 공 1개, 1개, 1개 줬으니까 몇 개 남아있냐면 2개 남아있어요. 그러면 니네들은 다시 검정공 3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해서 너한테 줬던 거고요. 근데 네가 뭐를 받았다고? 빨간 공을 받아서 그럼 현재 연출되는 상황은 흰색 B가 아니라 흰색 C 더하기 D가 얼마냐면 1개의 흰 공을 나누어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검정색 공 B 더하기 빨강색 C 더하기 D가 빨강색 몇 개? 2개를 나누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나누어 받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나누어 받을 건데 나누어 받으면 얘네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라고? 자 2H 여기에서 곱하기 너네들은 얼마? 3H의 값이 빼야하는 게 얼마네? 있나? 빼야하는 게 얼마죠? 태어나? 빼야하는 게 얼마죠? 얘가 1 받고 얘가 2 받으면 C가 몇 개를 추가로 받게 돼요? 3개를 추가적으로 받게 되죠? 그리고 얘가 또 1 받고 얘가 2 받으면 D가 몇 개를 추가적으로 받게 돼요? 3개를 추가적으로 받게 되죠? 그럼 A가 가장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한다? 안 되는 거 2가지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가지를 빼는 게 아니라 몇 가지? 2가지를 빼는 거죠. 이게 여기서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얘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려운 게 맞으니까 제가 오늘 뭐 했던 거는 다시 한번 쭉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거 여기 적은 거는 싹 다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신경 문제 안 푸신 분들은 안 풀어도 되는데 수업 시간에 했던 것만 좀 새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신경 문제 안 푸신 분들은 빼셔도 되다만 수업 시간에 했던 것만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숙제가 194번까지였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확통에서 확률 같은 데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여기에요.
여러 가지 순열과 중복 조합이에요. 근데 여기를 잘 하셔야 뭐 확률을 구하고 여기를 잘 하셔야 나중에 통계를 하는 거예요. 확률을 구할 줄 알려면 여기를 이미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확률로 봤을 때 상황 자체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냐? 이렇게까지 복잡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건 1단원. 제일 어려운 거는 1단원. 문제 구성별로 제일 어려운 건 이제 1단원이니까 그렇게 한번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우리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뒤에 이어서 진행해볼게요. 195번부터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고 진행해봅시다. 자, 일단 얘네들이 이제 195번으로 들어갔을 때 이웃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택하는 경우의 수들이 있죠. 그럼 이웃하지 않도록 여기에서 우리가 택하는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웃하지 않도록 여기에서 우리가 택하는 방법의 수는 총 3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 1에서는 우리가 다시 전체에서 이웃하는 것들을 모으면 제외해주면 이웃하지 않는 것을 뽑는 방법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에서 이웃하는 것들을 제외할 건데 보통 이웃하는 게 몇 개일 때? 2개일 때. 이웃하는 게 2개일 때는 전체에서 이웃해주는 거 빼면 되는데, 두 번째 케이스로는 현재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었죠. 이웃 가능한 것을 뭐하고 먼저 여기에서 배치 후, 이웃 가능한 것을 먼저 배치 후,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빈 공간을 활용하면서 뭐 할 수 있다? 나열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하는 것을 먼저 배치 후 빈 공간을 활용해 주는 방법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웃하면 여기에서 안 되는 것들을 먼저 배치 후 그 빈 공간을 보고 중복 조합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중복 조합의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해주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방법이 있었으니 그러면 그거 바탕으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일단 7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72번. 자, 1번에서부터 8번까지 8개의 레인이 있는데 3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레인의 번호를 한 개씩 선택할 때 3명의 학생이 어느 세 번호 중 2번호도 연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뭐 하냐면 이것들이 다 3개 이상 이웃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3개 이상 이웃하지 않을 때 현재 이렇게 하겠다라는 소리인데, 이게 이제 도대체 어떠한 이야기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그 첫 번째로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가 이제 3명의 번호가 연속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연속되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번호가 몇 개 있었다고? 8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번호가 8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8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5개는 이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2로 한번 풀어보면 케이스 2로 한번 여기에서 풀어보면 5개는 현재 이웃 가능한 거예요. 근데 5개는 이웃 가능한데 그 빈 공간이 몇 개가 있다고? 총 6개가 있어서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그 6개의 공간 중에서 몇 개? 일단 3개를 먼저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6개를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3개를 택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얘네들을 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을 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들을 택해주면 현재 이 상황은 뭐냐면 내가 뽑은 번호는 1, 2 그러니까 뽑은 번호는 2랑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 5니까 5 뽑았고
5, 6, 7, 8. 그래서 8 뽑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뭐 한다고? 세 개의 번호를 뭐하게? 이웃하지 않게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웃하지 않게 뽑았다라고 하면서 다시 3명의 학생한테 뭐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되니까 마저 얼마? 3팩토리얼로 뭐 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열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나열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라는 소리냐면 케이스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냐면 자 이웃하지 않는 거를 먼저 배치하는 거니까 2번에는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뽑은 번호를 먼저 배치하는 거예요. 뽑은 번호를 여기에 뭐 한다? 먼저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빈 공간 얘네들을 뭐라고 할 거고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각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냐면 5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왜 남은 공이 5개였으니까 5개가 들어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였다? B에도 몇 개 이상 들어가야 돼요? 1개 이상 들어가야 돼요. 왜? 노랑이와 노랑이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1개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C에도 몇 개? 1개 이상 들어가면 1주니까 남아있는 게 뭐가 남는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4H 3이 남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4H 3이 남으니까 그 4H 3을 해준 다음에 다시 뭐 한다고? 인간들에게 공을 배치해 주는 게 얼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3팩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풀고 싶은 대로 풀면 된다고. 근데 풀어야 한다고. 무조건 해야 돼요. 이웃하지 않는 거는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자주 나오는 것들은 뭐 하고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놓고 문제를 풀자라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좀 잘 판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다시 그 나조건 같은 경우를 다시 이제 옆에 있는 문제를 보면 제가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부등호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면 항상 뭐로 표현하라라고 하냐면 한 줄로 여기에서 표현하면서 문제를 좀 쉽게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등호가 연결될 수 있다면 얘들은 이제 우리가 꼭 한 줄로 표현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게 뭐냐면 73번을 한번 쳐다보면 지금 이제 가족번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 가족번에서 73번을 쳐다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n에다가 1을 넣자라고 했어요. n에 1. 그럼 n에 1을 넣으면 너에서 누구를 빼냐면 너네들을 빼고 너가 얼마냐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자 x1 그리고 넘길 거 넘기고 계산해주면 자 두 번째 여기에서 2를 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자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그럼 다시 n에다가 내가 뭐를 대입할 거냐면 2를 대입하면 세 번째에서 몇 번째? 자 두 번째를 빼면 너네들은 뭐라고? 자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너네들은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 그럼 너네들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세 번째 마이너스 2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에다가 얼마가 들어갔냐면 3이 들어가면 다시 네 번째에서 우리가 세 번째를 빼면 너네들은 얼마가 들어갈 거냐면 2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서 다시 세 번째에서 너네들은 뭐라고? 네 번째 마이너스 2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표현해서 내 말은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부등호가 연결돼서 한 줄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가독성이 훨씬 더 좋아요. 가독성이 훨씬 더 뛰어나게 좋다고. 그게 뭔 말이냐면 아니 내가 여기에서 x1은 누구라고? 여기에서 x2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거에서 각변에 누구를 빼면 2를 빼면 여기에 각변에 2를 빼면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다시 이어서 연결할 수 있잖아요.
여기 각변에 2를 빼면 이어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 각변에 뭐를 빼면 4를 빼면 그럼 얘네들은 뭐 할 수 있다고? x4 마이너스 6이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럼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 x4가 뭐보다 작다라고 했어? 12보다 작다라고 했죠? 나에서 그럼 얘는 뭐보다 작은 거야? 6보다 작겠지.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x1은 어떻게 돼요? 의미 아닌 정수였으니까 너네들은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뽑힐 수 있는 너랑 너네들은 어디에서부터 0, 1, 2, 3, 4, 5, 6 중에서 등호가 허용돼 있으니까 일단 뭐를 허용해 놓은 상태냐면 중복을 허용한 상태예요. 등호가 있으니까 중복이 허용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얘네들을 뽑으면 알아서 여기 들어갈 거거든. 아니 그냥 뽑기만 하면 택하기만 하면 알아서 여기 들어갈 거라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2, 3, 4, 5를 뽑았어? 그럼 너의 2 들어가고 너의 3 들어가고 너의 4 들어가고 너의 5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예요? 중복조합의 정이에요. 중복조합의 정이 얼마? 7개 중에서 몇 개? 4개를 그냥 택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뭐 하자고? 그냥 정의를 다이렉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해주면 뭐하다? 편하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우리가 쳐서 계산을 하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것도 뭐 할 수 있다?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자, 이 두 개 기억해야 돼요. 이해하지 않는 거. 중원과 연결할 수 있으면 뭐 하자? 한 줄로 표현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게 해석을 하는 게 가독성도 제일 좋고요. 제일 편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됐고, 자 76번 그러니까 74번이랑 76번 두 개만 지금 한번 해볼게요. 74번이랑 76번 두 개만 한번 지금 해볼게요. 74번, 76번 두 개만 한번 지금 74, 76 두 개만 한번 지금 해볼게요. 74, 76입니다. 종현아, 졸리면 일어나 있어도 돼요.
자, 76번 한번 볼게요. 쭉 나와 있는 조건을 보니 도장의 검은색 카드와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8장의 흰색 카드가 있다. 흰색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로 배열할 때 흰색 카드가 적힌 수가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되도록 놓여 있으니까 흰색 카드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흰색 카드는 그냥 위치만 정해놓으면 알아서 들어갈 거예요. 알아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2장 이상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3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1장 이상 놓여 있으니까 전 이 이야기가 뭐냐, 여기 검은색 카드가 있고요, 여기 검은색 카드가 있는데 여기에 흰색 카드가 들어갈 거고, 여기 흰색 카드가 들어갈 거고, 여기 흰색 카드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어차피 흰색 카드는 그냥 알아서 뭐 한다고? 숫자가 쭉 배열되는 거니까 내가 순서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니 A와 B와 C에는 흰색 카드가 총 몇 개? 8개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근데 거기 나 조건 보면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몇 장? 2장 이상 있으니까 B는 일단 뭐여야 돼요? 2 이상 있어야 되고요. 괜찮을까요? 2 이상 있어야 할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2장 이상 놓여있다라니까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고, 다 조건에서 보면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3의 배수가 적어도 1장 이상 놓여있어야 되니까 이런 게 돼야 한다는 거죠. 1, 2, 3, 4, 5, 6, 7, 8이니까 이렇게 보면 3의 배수가 적어도 1개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3의 배수가 적어도 1개 들어가야 돼요. 그럼 3의 배수가 적어도 1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3의 배수가 적어도 1개 들어가려면, 근데 내 생각에는 여기 2개 이상 있으니까 2개 이상 들어가니까, 맞잖아. 무조건 2개 이상 들어가든 웬만하면 3의 배수 36이 들어갈 거거든요. 한번 해봐. 뭐 심심하면 1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2, 3 들어가고, 4, 5, 6, 7, 8 들어가면 그래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웬만하면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하냐면 그 적어도 3배수가 1개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안 들어가는 것만 뭐 하자고?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안 들어가는 것만 고민해보자는 거니까 그게 뭐가 있냐? 1, 2, 3 들어가고, 4, 5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고요? 7, 8이 들어가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3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일단은 가운데는 뭐가 안 들어가요? 검은색이 안 들어오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모두 여기 3 들어오고, 여기 6 들어와도 여기에 뭐가 들어오니까 7, 8이 들어오니까 여기 뭐가 들어와요? 7, 8이 들어오니까 잔바리 때는 안 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예요? 여기도 3배수 없겠죠. 또 없는 거는 뭐가 있어? 여기 이제 안 들어오고, 여기 뭐가 들어와요? 1, 2가 들어오고, 여기 뭐가 들어온다고? 3 들어오고, 여기서 얼마 들어오고, 6 들어오면 또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없겠지. 그러니까 3, 6이 여기랑 여기 나누어 가면 될 거야. 뭐 하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좀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넘어가서 102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102번에는 102쪽이야. 자, 우리 이제
이런 문제들 몇 개 이제 조금 보게 될 건데 이런 문제들 이제 조금 보게 될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제가 맨 처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첫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중복도합 할 때 우리 짝대기랑 빵 했던 거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짝대기랑 빵 하면서 아가 졸지 마요. 졸면 일어나라고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 하지 마요. 그 빡대기랑 짱의 개수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분명히 짝대기의 역할이 뭐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짝대기의 역할이 뭐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영역을 구분짓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영역을 구분짓는 개념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세계 변화가 이제 n번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그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흰 바둑돌 6개 있고 검은 바둑돌 8개가 있어요. 일렬로 나올 건데 세계 변화가 현재 몇 번 일어나야 되면 4번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이 화이트 영역이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한다고? 여기는 갑자기 블랙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이트가 막 들어오다가 갑자기 여기에 블랙의 영역으로 바뀌면 블랙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한다고? 이 변화의 경계가 이렇게 바뀔 때 얘네들을 뭐 하냐면 세계 변화가 한 번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가 영역이 있고 블랙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서 영역으로 넘어갈 때 뭐 한다고? 세계 변화가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한 화이트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뭐 한다고? 여기에도 또한 블랙의 영역이 있고요. 그러면 현재는 세계 변화가 몇 번 일어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나니까 다시 여기에서 뭐 한다? 화이트의 영역으로 들어가 줘야지만 세계 변화가 몇 번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4번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세계 변화가 몇 번? 4번 일어나려면 세계 변화가 4번 일어나려면 여기에는 흰색이 적어도 1개씩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검은색도 적어도 1개씩 뭐 해야 돼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뭐냐? 자, 여기 들어가는 화이트 영역의 개수를 A에 B에 C다라고 할 거고요. 여기 들어가는 화이트의 개수를 A에 B에 C다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검은 영역의 개수에 들어가는 검은색의 개수를 몇 개다? A 개다, B 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상황이 뭐가 되냐? 몇 번이었어 이거? 77번이었나? 그러면 이제 흰 바둑돌이 몇 개 있으니까 7개가 6개가 있었으니까 여기는 몇 개? 6개가 들어갔는데 얘도 몇 개? 1개 이상, 얘도 몇 개? 1개 이상, 얘도 몇 개? 1개 이상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더하기 B라는 여기에 검은색이 총 몇 개 들어간다고? 8개가 들어가는데 그럼 얘도 몇 개? 1개 이상, 얘도 몇 개? 1개 이상 들어가면서 뭐 한다?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하겠다라는 소리니까 그럼 얘들이 뭐라고 하냐? 3H3이다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자 2H 얼마? 자 6이다라고 하는 거니 이 두 개를 뭐하면 우리가 곱해주시면 뭐한다? 세계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겠다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시우야 세계 변화가 이렇게만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도 일어날 수 있죠?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으로 봐도 세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대되는 케이스도 뭐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블랙, 화이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고 그럼 78번도 밑에 있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거 똑같은데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영역 한 번만 잡아봅시다. 케이스가 총 몇 가지로 분류되는지
밑에 있는 거 영역 한 번만 적어볼게요. 78번. 당연히 이거부터 이해하시고요. 이거부터 이해하시고, 예, 영역 이렇게 한번, 예, 당연히 이거 이해하시고, 잠시만요. 정리가 케이스 몇 가지 나와요? 네, 케이스 4가지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A의 영역이 있고 B의 영역이 있어서 그거 하나 있고, 다시 A의 영역이 있고, B의 영역이 있고, 여기 A가 뭐예요? 여기 B가 들어오는 게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A가 들어오는 게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A, B가 들어올 수 있고, 여기 뭐가 A가 들어올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 A에서 B로 가는 거 한 번, A에서 B로 가는 거 한 번, A에서 B로 가는 거 한 번, A에서 B로 가는 거 한 번.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가지 됐으니까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케이스 4가지 나오는 거 저희 이렇게 한번 찾을 수 있고요. 잠깐 쉬었다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37분까지 다음 쉬었다가 37분까지. 아, 그리고 지금 숙제 안 올리신 분들은 일단 끝나고 남아 있으셔야 돼요.